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양말 자국이 몇 시간이나 남아있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친 채 뒤늦게 알게 되어 투석이라는 힘겨운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장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접하며 효과가 입증된 음식과 생활 습관을 정리해 왔습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많은 분들이 실천해 건강을 지킨 방법이기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3가지 음식과 5가지 생활 습관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신장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실천법을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초기기 신호를 무심코 짚는 거 지나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양말 자국이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신장이 이미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신장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작은 이상도 무시하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 질환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붓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정도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나 일시적인 피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이미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망과 유화장치가 손상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와 거품이 생기는 현상은 사구체라는 여과막이 제 기능을 잃고 있다는 증거이며 부종이 계속되는 것은 신장이 수분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방치할 경우 결국 인공투석이라는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투석은 단순히 치료 행위가 아니라 삶의 구조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일주일에 여러 차례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야 하고 식사와 활동에 수많은 제약이 따르며 여행이나 일상적인 생활의 자유도 크게 제한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마저 일정에 맞춰 조율해야 하고 심리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장은 아직 남아있는 여분의 기능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기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생활 방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빨리 알아차리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기 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 투석이라는 무거운 짐을 피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신장은 간처럼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재생시키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기능이 떨어지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신장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은 태어날 때부터 실제로 필요한 기능보다 훨씬 여유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 부분이 손상되더라도 남아있는 기능만 잘 지켜낸다면 평생 동안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며 이미 나타난 손상을 늦추고 남은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본질입니다. 일상에서 소금과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습관들을 줄이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아직 자각 증상이 없을 때 미리 문제를 발견하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증상이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신장은 우리 몸에 침묵하는 수호자이며 우리가 미리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신장을 보호하는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건강 전략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자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식품입니다. 이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고도의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면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모세 혈관들이 쉽게 손상됩니다. 한번 손상된 혈관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혈관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곧 신장 기능을 오래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올리브 오일 속의 항산화 물질은 혈관 내벽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지켜주어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고 동시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스페인과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확연히 느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높은 열에 노출되면 귀중한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므로 샐러드에 그대로 뿌리거나 살짝 찐 채소에 곁들이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올리브 오일과 결합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혈관 보호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해야 하며 갈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빛과 산화를 막아 품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하고 개봉 후에는 2달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한두 큰술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충분하며 과도하게 먹을 경우 칼로리 과잉으로 체중이 늘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식탁 위에 작은 습관으로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더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슈퍼푸드로 신장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핵심은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촉진하고 특히 신장의 세포막과 DNA를 손상시킵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능력은 점차 떨어지는데 흡연, 음주, 스트레스, 대기오염, 자외선 노출 같은 요인들이 더해지면 활성산소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활성산소를 무력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 속도가 뚜렷하게 늦춰졌다고 보고했고, 일본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추출물이 신장염증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이 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을 비롯한 영양소가 풍부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설포라판의 효과는 조리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올바른 조리가 필수입니다. 브로콜리를 잘라낸 뒤 약간의 시간을 두면 효소 반응으로 설포라판이 형성되며 이후 끓는 물에 오래 데치기보다는 잠시만 찌거나 살짝 데쳐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찜기를 활용하거나 소량의 물로 스팀 조리를 하는 방법도 권장됩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두부와 함께 무쳐 먹으면 단백질과 칼슘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 새싹은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 함량이 수십 배 높아 간편하게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중등도 이상으로 저하된 경우 브로콜리의 칼륨 함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데쳐서 칼륨을 줄여 먹어야 합니다. 결국 브로콜리는 조리와 섭취 방법만 제대로 지킨다면 신장의 방패와도 같은 강력한 역할을 하는 채소라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단순히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를 넘어 신장을 지키는 강력한 천연 약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는 곧 신장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혈액을 걸러내는 미세한 필터 역할을 하는데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이 섬세한 필터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점차 굳어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치 댐의 일정 이상 수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결국 균열이 생기듯 사구체의 혈관벽도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 여과 기능이 망가집니다. 고혈당 역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관벽에 당 성분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고혈당은 여과막 자체를 손상시켜 단백질이 소변으로 흘러나오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 내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늘 속의 아조에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코르디닌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알리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올바른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신의 전구체인 알리인이 알리나아제 효소와 만나 알리신으로 변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진 마늘을 몇 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럽다면 꿀에 재워 먹거나 올리브 오일에 우려내어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얇게 썬 마늘을 꿀에 며칠간 숙성하면 매운맛은 줄어들고 유효 성분은 일정 부분 보존되며 올리브 오일에 저온으로 우려낸 마늘 오일은 샐러드나 파스타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얇게 썬 마늘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마늘차처럼 마시는 것도 부담 없이 알리신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생마늘 기준으로 한두 쪽 정도이며 과도한 섭취는 위장장애나 구취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늘은 올바른 섭취 방법과 적절한 양만 지킨다면 신장을 위협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저고압직, 즉 고혈압과 당뇨병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은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체내에 들어오면 혈액의 농도를 높이고 이를 희석하기 위해 몸은 더 많은 수분을 혈관 속에 저장하려 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오르고 신장 속의 사구체는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압력이 누적되면 사구체의 미세한 혈관들이 점차 손상되고 여과 기능이 약화되어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나트륨은 직접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신장 조직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 즉 소금 약 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지만 실제 우리 식단은 라면 한 개만으로도 권장량을 넘기기 쉬울 정도로 짜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물 위주의 음식을 피하고 김치나 젓갈류를 줄이며 조리 시에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허브, 후추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해 신맛으로 간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저염 간장이나 무염 간장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외식 시에는 국물 요리보다 구이나 찜을 선택하고 부득이하게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건더기만 섭취하는 것이 나트륨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도 소금 양을 줄이고 멸치 육수 같은 대체 재료를 쓰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위험은 바로 진통제 사용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통증 완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장에는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통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문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신장에서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약물 복용이 잦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고 이는 곧 여과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탈수 상태나 고령자에게 이런 부작용이 두드러지며 장기간 복용하면 만성 신장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주 3차례 이상, 석 달 이상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진통제를 찾기보다는 복용 횟수와 양을 기록해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꼭 필요할 때는 의사와 상담하여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처럼 신장 부담이 덜한 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절염이나 만성 두통처럼 원인이 명확한 통증은 물리치료, 온열요법, 스트레칭 등 보조적 치료법을 병행해 약물 의존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짠 음식과 진통제를 줄이는 단순한 선택만으로도 신장은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장기적으로는 투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소화되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뒤에는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되고 이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뒤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늘어나 사구체의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특히 붉은 고기나 고단백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단기간에 많은 질소 노폐물이 발생하여 신장의 부담을 크게 키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신장 기능은 점차 떨어지고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에 맞는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지키고 고기를 선택할 때도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달걀, 흰자처럼 부담이 덜한 단백질원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운동을 병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단백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근육량 증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장만 혹사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루 3끼에 단백질을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며 한 끼에 많은 양을 몰아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큰 적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특히 신장의 미세한 혈관망은 이러한 변화에 매우 취약해 쉽게 손상되고 이는 여과 기능 저하로 직결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흡연이 더해지면 신장 손상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주는 탈수를 유발해 신장에 즉각적인 부담을 주며 장기간 과음은 고혈압을 촉진하고 신장의 기능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은 더욱 과로해야 하고 결국 기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절주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물은 노폐물을 희석하고 배출을 돕는 매개체로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수분을 나누어 마시면 신장이 원활히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요산이나 칼슘, 인산 등이 뭉쳐 결석을 만들고 요로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수분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혈류를 개선하고 신장의 여과 과정을 부드럽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한 잔의 미지근한 물은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켜 하루의 신장 활동을 원활하게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단, 심한 신부전 환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결국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담배와 술을 멀리하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이 3가지 생활 습관만 지켜도 신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장기간 건강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미래의 투석을 피하고 자유로운 삶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다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 부분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기준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얼굴과 발목이 붓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단백뇨와 부종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장의 여과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빈혈 증상이 동반된다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거나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에 해당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통제를 일주일에 여러 번 복용하거나 짠 음식, 고단백 식사를 습관처럼 이어가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여부 등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신장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지역 보건소에서는 저렴하거나 무료로 검진을 제공하므로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이 늦어지기 전에 예방과 관리에 나서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과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소금 줄이기, 진통제 사용 주의하기, 단백질 조절,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분 섭취라는 생활 습관을 점차 실천하면 신장은 훨씬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출발하며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피로가 줄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무엇보다 투석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실천을 시작할 때이며 하루에 하나씩 바꿔나가는 꾸준함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활기차고 자유로운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영상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